자, 상륙중학교 10번 먼저 가볼게요. 10번은 이제 우리끼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좀 어렵다고 분류가 돼서, 이건 각도 논리잖아요. 이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자, 앞에 좀 봐주세요.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죠. 이렇게가 90도니까 여기가 x가 될 거고, 또 이렇게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x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5번이 안 되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D분의 C는 뭔가요? 자, D2분의 C2는, 아이고, 그림이, 네. 이게 이제 탄젠트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림 맞추는 게 일이네. D분의 C. D분의 C2는요, 네. 탄젠트 동그라미지 X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 해보시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10번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난이도 분류가 좀 그렇게 돼 있던 문제고요. 그다음 14번 볼게요. 14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아, 보시죠. 음. x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90도고요. 여기가 30도니까 이렇게 60도니까 이제 뭐 15도에 대한 코사인인데 우리가 15도 걸 알지는 못하죠. 자, CA가 12cm고. 자, 그러면은 내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여기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가 6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앞에 같이 좀 봐주세요. 풀시간 드릴게요. 풀시간 드릴게요. 같이 볼 때는 좀 같이 봐주세요. 여기 6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 절차가 지금 요 삼각형 관점에서 여기가 6이랑 6루트 3이 나왔고요. 요 삼각형이 또 45도면 직각 45도니까 6루트 3, 6루트 3 되잖아. 그래서 6루트 3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요 삼각형 관점에서 얘가 빗변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코사인 x는 12분의 이제 AH를 내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AH가 몇이에요? 6 더하기 6 루트 3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죠? 예, 루트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계산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1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건데요. 자, 6 약분되죠? 자, 루트 3 플러스 1 루트 2분의 그래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위아래에다가 루트 2를 곱해 주셔갖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니까 답이 2번에 있죠? 그래서 삼각비를 좀 여러 번에 겹쳐져 있는 그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붙들고 고민해 보시면은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부터 스트레이트로 먼저 그냥 마지막 페이지를 쭉 다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막 전멸이더라고요. 자, 19번 봐보시죠.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어.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이잖아. 우리 그 내각의 이등분선의 그 비율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하는 거 많이 보여줬었죠. 이거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우리 풀어봤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왜냐면 투스텝인가 그 거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풀어봤거든요. 아마 제가 그 푸는 거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를 쓴다고 해서 AD를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 내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그 비례식을 증명하는 그림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얘랑 평행하게끔 C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올릴게요.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주시면요. 동의각으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죠. 억각으로 여기 동그라미가 되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녀석의 비율이 BD 대 DC가 3대 2네요. 이렇게가 3대 2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죠? 10입니다. 우리 비례식에서요. 여기
얘가 비율이 1이고 얘가 비율이 3인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가 1대 3이에요. 그럼 이 녀석은 이 사각형은 닮음은 아니지만 요 녀석의 비율은 2라고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빼는 거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인데 이렇게 3대 2니까 이렇게도 3대 2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한 겁니다. 여기가 10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야? AD의 길이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비율이 지금 5대 3이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내가 이제 이 길이를 알게 되면 거기다 5분의 3 곱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AB의 길이가 15, 10. 아, 근데 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네. 아, 60도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60도면은 120도. 가게 이등분선 하면은. 자, 거의 다 풀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안 나오나? 지금 요 각의 이등분선을 하게 되면 30도, 30도 떨어진다고 해도 직각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기서 뭐를 못하고요. 이 그림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20도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60도고 60도고 내가 각을 이등분하는 요 선을 내리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각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요.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때문에.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잖아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5 루트 3, 즉 여기가 10 루트 3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10 루트 3에서 5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 루트 3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6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그 비례식이 있는 건 맞는데 그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그 식을 유도하는 그 증명 과정도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 증명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요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여기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림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이런 거 이제 쪽지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런 비례식이 나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이제 백지로 테스트를 한번 우리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0번 봐보실게요. 두 배 사이 거리. 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두 배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A는 시속 10km의 빠르기로 움직이고요. 8km 빠르기로 여기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2시간 30분 후. 자, 2시간 30분은 그 시간 단위로 2.5시간이죠. 20분은 몇 시간인가요? 이거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네, 3분의 1 시간이죠. 60분에 20 하면 되니까. 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시속 8로 2.5만큼 가게 되면은 20만큼 가 있죠. 누가? B가. 이렇게 20km만큼 지금 가 있어요. 단위가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10, 하여튼 얘는 25만큼 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걸 더한 걸 보니까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은 60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직각이 되게끔요.
그럼 여기가 10이죠? 여기가 10 루트 3이죠? 여기가 15죠? 그럼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잖아. 어. 각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각도가 나왔을 때는, 특수각이 나왔을 때는 신나게 저기 기차를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안 나오면 이제 피타고라스 쓰시면 됩니다. 두 배 사이 거리는 그래서 300 더하기 225니까, 네. 525니까요. 네. 자, 얘는 5 곱하기 105죠? 그러니까 5가 하나 더 나가겠죠? 이렇게. 요거 나가고, 요거 21 이렇게 되니까요. 답이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조금 이번에 낯설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좀 은근히 잘 안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하실 수 있는 실수. 이거 되게 많이 봤던 그림이야. 여기다 이렇게 90도, 90도 바로 해버리시거든요. 그런 그림이 실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90도라는 말도 없고, 여기 90도라고 생각하면은 반지름의 2배가 11이 되는데 그걸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90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cm가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90도라고 많이 이제 오해하기 좋거든요. 저도 처음에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고요, 습관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 11이 휘어진 거니까, 이 그림을 버릴 수는 없고, 그 그림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제 내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이 조건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AD하고 이제 BC하고 서로 평행이에요. 음.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면요. 그 동시에 수직인 어떤 선을 그을 수가 있죠. 음. 어떤 선에 대해서 동시에 수직일 수 있다라는 건 두 개가 평행이라고 하는 그 반증이거든요. 방증이거든요. 간접적인. 자, 그리고 우리 원의 중심이랑 여기 접점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수직인데 AD하고 BC가 평행이 아니라면 얘네도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근데 얘네 둘이 평행이라는 거는 이 수선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이 빨간색이 포인트예요. 이 두 개가 평행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얘대로 중심하고 접점 수직이고 접선이랑 얘는 얘대로 수직인데 그게 하나의 직선이 돼버린다가 포인트예요. 평행일 때. 평행이라서. 네. 평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시에 수직인 쪽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네. 지금 사다리꼴입니다. 한 쌍이 평행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 녀석 빨간색이랑 평행한 녀석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음.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 상황이 이제 우리가 봤던 그림이랑 좀 낯선 그림이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건데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도 수선이고 이렇게 빨간색끼리 다 평행하니까 이렇게가 8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 얘기를 안 했네요.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죠? 마주보는 두 변끼리 합이 같죠? 자, 지금 우리 이걸 꼼꼼하게 합시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풀이만 딱 봐주면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서 지금 백지 하나 피셔갖고요. 자, 어떤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 입장에서는 원이 내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이 접선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 1,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2 이렇게 되고 3, 3 이렇게 가잖아요. 4, 4. 그러면은 지금 또 꼬맹이가 보고 있네. 자, 1, 2, 3, 4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1, 2, 3, 4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가 24니까 여기가 몇일까요? 우서가 몇일까? 좀만 힘내볼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24예요. 그럼 이거 더한 것도 24 되면 몇이어야 돼요? 16이죠. 자, 이렇게가 1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8이고 x잖아요. 그럼 여긴 몇일까요? 8-x입니다. 예, 그러면 더해서 16이 되죠. 자, 지금 내가 한 행동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두 평행한 직선의 수직인 중심을 지나는 이런 지름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그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x로 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거 쓸 수 있냐면요. 여기가 16이니까 여기도 이제 x와 관련된 식이 될 거고, 여기서 구한 빨간색 길이가 여기서 구한 이 파란색 빨간색 길이랑 같다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죠. 계산해 볼게요. 피타고라스면은 13의 제곱에서 8-x의 제곱을 이렇게 빼면요, 저게 나오게 되죠. 그거랑 뭐랑 같다? 11에서 x의 제곱을 뺀 거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 무식하게 제곱 계산하지 마세요. 합차 공식으로 11의 제곱을 넘겨주면 한 번 빼면 2고 더하면 24죠. 48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곱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6x 이거 64니까 넘겨주면요. 64 넘겨주면 몇인가요? 16이죠? 마이너스. 따라서 x가 1이 나옵니다. 맞나요? 네. x가 1이 나오니까 이제 원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다 하나 대입해 보시면은 이게 몇인가요? 이게 몇이죠?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r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4r 제곱인 거죠.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죠? 자, 그래서 x가 1이면 요게 121인데 1 빼니까 120. r 제곱이 30이에요. 그래서 30파이가 정답입니다. 네, 이게 이제 x로 놓는 게 잘 안 보여서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22번 바로 가보시죠. 그래서 20번부터인가? 그게 세 개가 연속으로 난이도가 이제 상입니다. 21, 22. 자, 22 봐보시죠. 일단 23번까지 하고 혹시 자기가 더 헷갈린다 이런 거 한 3, 4개 더 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이 필요할 여기 A, B, C 좀 알아볼까요? X축과 만나는 점은요. Y가 몇인가요? X축과 만나는 점이 그래프가. 네, Y가 0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인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랑 7 요거인 거예요. 이게 각각 A하고 B인 겁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니까 이렇게가 이제 그 0,7인 거죠. 여기 C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요. sin C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90도가 다른 데 있지도 않는데 저기 어떻게 구할까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구하면 좋을까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넓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이것도 다 기억 못 해갖고 했던 건데 기억나실까요? 지금 이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우리 등식이라는 건요.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넓이,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같은 넓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 몇입니까? 우리 그냥 나누기 2를 생략할게. 8 곱하기 7이죠. 56이죠. 나누기 2 생략.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사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부서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사인 이용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무 쉬운 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A하고 B하고 C면요. 여기가 이제 각도 C인데 SAS 조건. 2분의 1 AB sin C 이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번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고 한 번은 이거하고 이걸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같은 넓이를 가리키지만 다른 방식의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하고 7이니까 여기가 루트 50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7하고 7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7루트 2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sin c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를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넓이라는 데이터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했고 SAS 조건으로 했고 그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식으로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답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7, 8에 56. 이거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10분의 8, 5분의 4.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이제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이건 일단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한 차, 이 문제까지만 일단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한술급 거는 하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빛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는 무엇이에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물리 시간입니다. 과학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 뒤에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 자, 그림자는요. 자, 그림자가 이제 빛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 가려지는 그 물체가 있고요. 그림자가 맺히는 이걸 그냥 캔버스라고 할게요. 캔버스가 있고요.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빛이 물체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가지 이제 그 기본 사실이 있어요. 빛은요, 캔버스에 캔버스에 항상 수직에서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항상 수직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서요. 이렇게 생긴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만들어진 상황에 낯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게 그 그냥 요거를 그냥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림자 뭐 이렇게 되죠. 만약 캔버스를 조금 내가 휘어두면 어떨까요? 캔버스를 내가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그림자 겹치는 거. 그러면은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빛이. 그러니까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캔버스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물체의 각도에 따라서 그 변수가 3개짜리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만 잠깐 해보고요.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를 봐보시면요. 빛이 광원이 여기 있죠. 빛이요. 레이저하고 빛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레이저를 포인터를 딱 쏘면은 이렇게 딱 가버리죠. 딱 한 점으로만 가죠. 근데 빛은요, 이런 빛이 완전 랜덤하게 쫙 퍼져 나가잖아. 그래서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고, 막 그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3차원에서는 볼링공 같은 구지만 2차원에서는 원과 접선이잖아요. 네. 자,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접점입니다. 자, 접점이 생기면 내가 뭐라고 했죠? 원의 중심하고 꼭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6cm고, 여기가 6cm고, 여기가 수직이죠. 자,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4예요. 피타고라스 쓰기 숫자가 더럽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비율로 하라고 했죠, 비율로. 6하고 14니까 비율로 하게 되면 3하고 7이거든요.
그러면은 49에서 9를 빼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40이거든요. 기울이. 기울이 루트 40인 거예요. 근데 비례상수가 2인 거죠. 그래서 2 루트 40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그림자의 넓이를 알려면 그림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끝난 거거든요. 왜 끝났느냐? 내가 이 하얀색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다 알았죠.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 각도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3이 바라보는 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 큰 거랑 이 그림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요거랑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랑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야, 우서가? 닮음이죠. 왜 닮음이죠? 닮음의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래? 왜 닮음이에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요? 일단, 여기가 90도고요. 말해요, 왜? 힘들어? 그, 괜찮아? 어. 이렇게 해도 90도죠. 여기가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AA 닮음이에요. 네. 닮음이니까 그 삼각비가 똑같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알죠. 그래서 열차 타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빨간색 반지름의 길이는 그, 이 길이가 지금 20이잖아. 20에서 무슨 열차를 타게 되면 빨간색으로 가게 되나요? 서원아? 자, 우리가 지금 작은 하얀색 삼각형에서 이 삼각비를 다 알아냈어요. 변의 길이 비를 다 알아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큰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 요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 밑변의 길이는요. 요 길이가 20이잖아. 668이니까. 그 20에서 무슨 열차를 타면은 저 밑변의 길이에 도착을 하죠? 사인변. 아, 지금 집중이. 자, 준영아. 무슨 열차를 타면 되죠? 20에서? 아, 이 삼각형을 파란색을 봐주세요. 이렇게가 20이야. 여기가 동그라미야. 20에서 무슨 열차를 타야지 저 반지름에 도착이 되나요? 탄젠트 무슨 도? 각도가 지금 동그라미하고 x가 있죠. 탄젠트 동그라미잖아요, 여러분들. 탄젠트 동그라미. 어. 탄젠트 동그라미가 몇이니? 7분의 3이죠? 네. 아, 루트 40분의 3이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서. 네. 루트 40분의 3. 자, 요게 이제 그림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원과 접선의 상황과 똑같아서 내가 접점이랑 중심이랑 보조선을 그어서 연결을 했어요. 왜냐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에서 그렇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이제 닮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작은 삼각형을 통해서 그 삼각형의 삼각비를 얻어냈습니다. 그 닮음이라는 건 삼각비를 공유하는 거니까 내가 사인 코사인을 다 알아낸 건데요. 탄젠트를요. 지금 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었다 이거죠. 20으로. 그래서 20에서 탄젠트 동그라미를 하게 되면은 요 길이, 우리가 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나요? 요 길이가 그림자 넓이를 구하기 위한 이제 원의 반지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림자 넓이를 구하면은 요거의 제곱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400이죠? 이거 40이죠? 이거 9죠? 그래서 90파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기 한 문제만 봐볼게요. 저기 한솔고등학교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운데 어떤 것만 좀 어려웠냐면요. 통계는 제끼고 11번 난이도 상자리가 11번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번까지 봐보고 좀 해볼게요. 자, 또 이제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MN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MN의 길이.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일단 2분의 9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풀어다가 막히고 나서 해설을 듣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본 상태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해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약간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그냥 길만 딱 알아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무의미한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문제를 읽어보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45도 45도겠죠. 그 다음에 DBC 여기 60도고요. CF 길이 2. 다 그림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에 MN이라고 할 때 요 길이 구하여라. 예. 딱 어떻게 하는지 한 큐에 보이지는 않아요, 길이.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말이죠. 자,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니까 뭐 요렇게는 2분의 9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잘 보세요. 어, 여기가 동그라미가 지금 30도죠. 저희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90도니까 여기가 또 30도거든요. 그럼 여기가 요 길이가 2입니다. 2. 네. 요 길이가 2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충 어디서 어디를 빼주는 그런 느낌이 나오죠.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음, 자, MN의 길이. 요거 그 닮음인 것도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요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길이가 9잖아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음이죠. 왜 닮음일까? 지금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왜 닮음이죠? 왜냐하면은 이 BC의 길이에 대해서 똑같이 수직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평행한 두 직선은 동시에 수직인 직선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평행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또 60도인 거, 그러니까 평행인 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여기 60도인 거 억각이 같은 거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율이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1대 2고요. 이렇게도 1대 2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이런 보조선을 그어볼게. 자, 지금 요거 대 요게 1대 2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대 요거는 3대 2죠.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6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를 알 수 있게 되고,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맞으면 비대식 엔딩이었는데, 비대식 엔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지금 삼각형 DBG랑 닮음이에요. 누가? 삼각형 AGC가요. 네. 닮음의 닮음비가 1대 2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저기 G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이렇게가 이제 3대 2니까 이 길이는 삼각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G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GC의 길이에서 이제 어떠한 그 비율을 곱해서 그걸로 이제 MN을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닮음 자체는 되게 되는데 그 닮음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닮은 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아까 여기가 30도, 60도, 30도였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몇이었어요? 4였죠. 그리고 요렇게가 9였으니까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AMN이랑 삼각형 AGC 닮은 보이실까요? 닮은 비가 5대 9죠. 그러면은 내가 이게 5대 9라는 걸 알았으니까 GC에다가 몇을 곱하면 MN이 나올까요? 알아요. 몇을 곱하면 될까? GC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면 MN이 나올까요? GC가 가진 비율이 몇이죠? 음. 서원아 몇 분의 몇이죠? 하는 거? 자, GC를 가지고 MN을 구하고 싶어요. 어떠한 비율을 곱해서요? 몇 분의 몇을 곱하는 거죠? 14분의 9분의 5요. 9분의 5. 자, 이렇게 큰 삼각형이 9잖아요, 비율이. 근데 얘가 작은 게 5니까 9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다리가 생기죠. 근데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GC를 알면 되죠. GC는 어떻게 구하나요? GC는 아까 이제 요 두 삼각형도 닮으면서 나왔었죠. 얘가 2분의 9고 얘가 9였으니까 닮은 비가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가 1대 2인 거예요. 근데 이게 1대 루트 3대 2를 해보시면 GC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나요? DC의 길이에다가 몇을 곱하면 GC가 나오나요? 요게 1대 2예요. 현민아 몇을 곱하면 되지? 지금 닮은 비 때문에 여기가 1대 2인데 DC의 길이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면 GC의 길이가 나오니? 힌트는 DC가 가진 비율을 취소시키고 알고 싶은 GC의 비율을 곱해주면 돼. 우서가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되죠? 잘했어요. 3분의 2. DC가 가진 비율은 3이고 GC가 가진 비율은 2니까 3을 취소시키고 2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DC의 길이를 알면 되는 거죠? 자, DC의 길이는 뭐예요? 1대 루트 3대 2니까 그 2분의 9예요, 9. 아니, 잠깐만요. 여기가 9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자, 그럼 이번에 9에다가 무슨 값을 곱하면 DC의 길이가 나오죠? DC를 1번, GC를 2번, MN을 3번.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현빈아, 9에다가 무슨 값을 곱하면 DC가 나오죠? 잘했어요. 루트 3분의 2. 자,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열차 타는 거 시작합니다. 비율 타는 거. 자, 9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9에서 9가 가진 비율인 루트 3으로 나눠주고 내가 알고 싶은 DC의 길이인 비율인 2를 곱해주면 DC가 됐어요. 이 값은 DC예요. 그 DC에서 DC가 가진 비율인 3을 취소시키고 GC의 비율인 2를 곱하게 되면 현재 이 녀석의 값은 GC예요. 그럼 GC에서 GC가 가진 9의 비율을 취소시키고 MN의 비율인 5를 곱하게 되면 이게 MN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4, 5, 20이니까 20 루트 3, 9분의 20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 하나 좀 어려웠고요.